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이제 중1, 2, 3 어머니들이라고 들으셔가지고 이제 뭐 고등부를 원래 계속 첫 시작 때부터 했는데 이제 요번에 여기 오게 되면서 중등부 학생들 좀 대상으로 중3 학생들 이제 중등 수업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 좀 재밌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예, 학원 좀 약간 이제 어떻게 고민이 많으실 건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요, 어머니들 이제 시험 보잖아요. 이제 3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고등급제여가지고 이제 1등급 받는 친구들 이렇게 4% 있는데요. 중계동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머니들. 우리 애가 이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아직 뭐 차후에 이제 일이기는 하지만. 모의고사 3월달에 이제 모의고사 받아서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성적표 곧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4% 받는 수학에서 4% 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여기 중계동 근처에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어머니들. 예, 고등학교에 가면은 4% 받는 학생들이 이미 한 25% 정도, 선덕 같은 경우는 20 후반 30% 정도가 학생이 이미 있어요, 어머니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3월 모의고사 1등급 받았는데 내신 성적 나오면요, 그냥 시험 보지도 말고 그냥 줄만 세워도 내신으로 그전에는 3, 4등급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내신은 5등급제니까 아마도 2등급까지는 받겠죠. 여차해서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내신 준비를 좀 덜했다, 고등학교 내용을 좀 잘 못했다 하게 되면 3등급까지도 떨어질 정도로 5등급제면 3등급 가운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많다라고 이제 좀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공부 꾸준히 하면요,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최종 시험은 3학년 수능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오자부터 3년 동안 내신 대비는 쭉 해야 된다. 3년 동안 쭉 하잖아요, 어머니들. 예. 그러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요. 저도 이제 몰랐던 건데 이제 한 학생이 작년에 이제 숨겼죠. 예. 첫 3월달 모의고사는 등급을 받았는데 중간고사 내신 성적을 저한테 꼭꼭 숨기다가 나중에 이제 딱 까놓고 보니까 선덕에서 8등급을 받았거든요. 내신 시험이요. 근데 그거예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고 이제 여름방학 대비하고 2학기 딱 올라왔을 때 3등급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기말고사는 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4등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꾸준히 하면 오르긴 하거든요. 지금 2학년 때도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어머니들. 꾸준히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첫 스타트 이제 지점이 어딘지를 좀 잘 확인하고 이제 꾸준히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 1등급인데 왜 이럴까?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뭐냐, 동일한 내용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 때는요, 시험을 딱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다 만점 받던가 이제 하나 틀려서 96점, 92점, 좀 여차하면 88점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요, 이거 5등급제 기준으로 그냥 제가 예상을 한 거거든요. 이제 작년이나 데이터 쭉 쌓인 거를 비교를 했을 때 1등급 받아도 1등급 컷이 아마 7, 80점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면 시험 문제가 변별력 때문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덕이 이제 1학년 기말고사 마지막 때가 1등급이 아니고요. 전교 1등이 78점 맞았을 거예요. 전교 1등이. 그렇게 그냥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 점수만 보고선 딱 판단하지 말고 등급까지 나오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제 등수 이제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내신 성적으로 했을 때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아직 익숙하진 않거든요. 급까지 좀 넓어요.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어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같은 2등급, 3등급이어도 급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성적표 나오면요, 분명히 이제 등수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퍼센테이지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제 9등급제 모의고사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약간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학생들한테 시키면 안 하거든요. 어머니들이 이제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저는 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계속 이제 중계동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학교별 이제 난이도를 좀 약간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중하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뭐 저기 빨간색 쳐져 있는 학교는 중요한 학교는 아니고요. 다른 이제 뭐 모든 학교가 이제 각자 특징이 있는데 이제 빨간색 돼 있는 학교들은요, 어머니들
부교재가 교과서 말고도 이제 부교재가 추가적으로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선덕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니까 요 3년차 동안 계속 바뀌었어요. 이제 재작년에는 하이큐를 썼다가 작년에는 고쟁이 썼다가 올해 또 바뀌었거든요. 예, 뭐 2학년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너기출 또 바뀌었는데 하이큐 썼을 때까지만 해도 교재에서 연계해서 냈어요. 근데 이제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고쟁이에서는 교재 연계로 절대로 안 냈고요. 그러니까 매년 또 바뀌어가지고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정보를 빨리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변형 문제도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 같은 기준으로는 모의고사 3개월치를 딱 주고선 그거와 연관된 것들 이제 시험 내신에 연관된 것들 여기서 낼 거다라고 해서 똑같이 수행받고요. 뭐 선덕 기준인데 똑같이 수행받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공부 대비했으면 다 이제 점수 안 깎이게끔만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제 시험 내신 대비 때 이제 변형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이제 변형해가지고 이제 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비하면 되고요. 대진이나 재현이는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올림포스를 쓰고 있죠. 부교재를요. 연계에서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신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가 주어져가지고 그 프린트 출처가 어딘지는 이제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오직 올해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 준다고는 선생님이 준다고는 했는데 올해 안 나와가지고 아직 시험이 이제 2주가 남았는데 뭐 어쨌든 빨리 이제 준비를 또 따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내신 교과형 비율이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사교육 안 다니고 그리고 진짜 시중교재에 있는 유형 문제집 그냥 중간 난이도 유형 문제집 많이 들어보시는 게 뭐 RPM이나 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오답 정확히 해도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 그게 이제 내신 교과형인데 그거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이제 수능형이나 내신 심화형 이제 어렵게 이제 사고하는 유형들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제 시험 난이도가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사실 수능형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수능은 몇 분 보는지 아시죠? 30문제 100분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은 20문제에서 23문제 정도를 이제 50분 동안 보게 되는데 수능 문제는 사고하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게끔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내신 시험 동안에 그렇게 못해요.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내신 시험 자체가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으로 수능 유형으로만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데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끔 해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기준보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오게 됐을 때 왜 이제 이렇게 수학이 어려워지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저희 때 저는 이제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랑 저희 때 학생 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 했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수학이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수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학교 때도 산수하는 아이가 왜냐 평가 기준이 계산력이랑 이해력이거든요, 어머니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계산력이랑 이해력도 평가는 하긴 하지만 문제 해결력이랑 추론력을 이제 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능 유형이고 학교 내신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국가에서 이제 정해놓은 그냥 분류 기준이어가지고 이렇게 비중이 바뀌니까 꼭 산수하는 학생을 이제 수학하는 사고하는 학생으로 바꾸는 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 내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수학이 뭐냐면 숫자 문자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바탕으로 약속해 가지고 대화하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언어 얘기하는 거 그 약속 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학 답만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답답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깨우쳐 가지고 이제 사고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학생들은 수학 되게 잘하네.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딱 받아보게 되면은 좀 그렇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가 저는 개념 노트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그 첫 번째 이유냐? 사실상 학생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개념, 정의, 뭐야, 설명해봐, 몰라요. 당연히 이제 극상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대답해요. 근데 그 대답하는 것도 정확히 대답하는 친구도 있지만 점수는 받지만 그냥 드리뭉실하게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짜 몰라요. 그래서 개념 노트 무조건 쓰게끔 시키거든요. 그 쓴 것들 많이 이제 알게끔 그걸 되게 쌓아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제도 2학년 수업하는데 이제 1학년 때 써줬던 거 개념 노트 이것 때문에 너 이거 까먹었으니까 이거 못 푼 거 했더니
이거 써줬던 거 이제 기억이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개념 노트를 무조건 쓰게끔 시키고요. 사실 남학생들 같은 경우 글씨체 잘 못 써가지고 이제 잘 안 쓰고 귀찮다고 선생님 눈으로 봤으니까 알아요 하면서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혼내거나 윽박지르진 않아요. 왜냐면 쓰는 친구들이 무조건 성적 오르는 모습이 주변 친구들에서 같이 수업하면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따라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 반복해서 쓰게끔 시키고요. 그리고 수업 내에서 이 써져 있는 거 내에서 보면서 하면 되거든요, 어머니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개념 돼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수업을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적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어머니들 또 두 번째 공부를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수학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은 너무나 풍족하게 자라가지고 절박함이 없어요, 어머니들. 예, 실제로 모 학생들 누구라고 이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궁금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학생은 이제 정말로 성적 압박이랑 예,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과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예, 자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호흡곤란 나가지고 응급실 실려갔거든요. 근데 그런 절박함이 있는 친구들이 최상위권에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직전에 있던 이제 학림학원 내에서도 최상위권 친구들은 정말로 이제 수학에서도 이만큼 과제 주고 과학, 물리, 뭐 영어 이런 데서 과제 엄청 많이 주잖아요. 예,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로 안 나오게끔 선생님들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민기를 맞으면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최상위권 절박함이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없는데 그게 태생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어머니들. 근데 이제 그거예요. 저는 처음 때부터 수업할 때부터 저 절대로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혼내거나 하진 않지만 계속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해주면 조금씩 바뀌어요. 그 내에서도 좀 좋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 성적 나오는데 그거 바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뭐 학원 홍보도 있긴 하지만 중3 재밌더라고요. 예, 5월에 공통수학 2로 첫 공통수학 2 스타트하는 걸로. 왜냐면 기존에 학생들은 공통수학 2를 했어요. 2로 이제 개강을 하거든요. 그걸 믿고 바꿔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고1 때 같은 경우가 겨울방학 윈터로부터 들어오면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뭐 지금 4월 5월 고1 그때쯤에 들어오게 되면 알려줘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급박한 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이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사실은 또 제가 중계동에서도 좀 이렇게 있었고 이제 대치동에서도 예 그때는 이제 입시 수업 수능 수업을 했었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내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랑 좀 많이 친해요. 약간 인사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알고 아름아름 알고 또 이제 직접은 모르지만 건너서 알고 해가지고 한 150명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시험지 다 수거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작업팀을 운영을 하거든요. 기출작업팀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자신해요. 대한민국에서 기출문제는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예, 다 여기 주변 선생님들도 다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이제 기출문제나 이제 다른 학교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분석 그런 것들 이제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하고 그 작업 문제를 학생들한테 그냥 이제 그냥 시험지 자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해설지까지도 이제 다 만들거든요. 설명해주는 대로 그렇게 만들면서 시험 분석을 하면서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심화 유형 분석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네들끼리의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약속을 드리고 예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거예요. 예 오늘 중학교 이제 3학년 어머니들은 좀 5월 2일 공통수학 2 시작반 개강을 할 거니까요. 지금 3명 학생이 있는데요. 예, 좀 더 이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S 수학학원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3명 학생이 있는데 좀 똘똘한 편이에요. 좀 약간 은근히 이제 좀 약간 공부를 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절박함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혼내기도 하는데 또 혼낼 때는 혼내고 이제 뭐라고 또 장난쳐주면 또 이제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강반 이제 5월 1일에 하니까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니들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4학년 됐을 때 중3반 고1 근데 중학교 수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고1 과정 내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도 바꾸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때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